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눈부신 발전으로 모든 것이 편리하고 윤택해졌지만 사람들의 일상 속 대화와 교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현대인들은 이것을 택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소통법, SNS인데요. 그 가운데 독창적인 직업을 만들고 인생의 화려한 이막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1호 SNS 작가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보통 작가라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종이로 된 책으로 나오는 그 컨텐츠로 활동하는 부분을 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8년간 약 10,000명 넘는 분들을 인터뷰해오면서 디지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소통하고 직접 그분들의 컨텐츠를 이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와 디지로그화한 그런 작가를 SNS 작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NS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분들이나 다양한 연령대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해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직업.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을 내고 반향을 일으킨 이창민 작가의 최초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 사무실. 오늘도 이창민 작가의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 책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리 없이 분주한 그는 작가로서의 업무뿐 아니라 현재 조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SNS 분야, 문화 분야로는 최초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SNS 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의 사무실이고요. 이제 제가 진흥원 일도 하지만 제가 또 본업이 SNS 작가 1호기 때문에 또 작가로서의 또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그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립 승인을 받아 SNS 문화 증진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랍니다. 혼자서 일당백을 해내는 모습, 다방면의 SNS 문화 발전과 확산을 위해 일하다 보니 그 공적을 인정받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국회 관련된 이제 상들도 좀 받게 되고, 좀 더 단체로서나 저 자신도 그렇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혼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또 특히 제가 혼자 할 때는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구성원들 중에 또 이렇게 와서 용병처럼 또 도와주시는 구성원들도 있고 해서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SNS 활동. 하지만 이창민 작가는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상생하는 SNS 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답니다. 저처럼 이제 1인 프리랜서나 SNS 관련된 직업군이나 어떤 사회적인 시장이나 변화는 많은데, 그거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나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을 SNS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이 작가로서 혼자만 하지 말고, 혼자 사회적으로 잘 되지 말고 어떤 공익적이고 사람들한테 좀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SNS 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으로서 소명을 느끼는 그. 관련 직업군에 대한 법제도 연구 및 정책 제언부터 브랜드 마케팅 연구까지 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는 이창민 작가입니다.
더불어 SNS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자청하고 소통하며 남녀노소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친 결과 소셜미디어의 저변 확대에 기여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초반에 2013년부터 제가 이제 SNS 작가라는 이제 명칭과 브랜드를 이제 제가 자칭해서 쓰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약간 신기하고 생경하게 봤어요. 보통은 뭐 의사, 간호사, 뭐 약사, 변호사 이러면 딱딱딱 이해가 되고 알아듣는데, 제가 제 분야를 직접 창직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아예 산업을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SNS나 유튜브나 뭐 미디어들이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SNS 작가 그러면서 이제 느낌표 형태로 이해가 좀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네. 8년간 그가 SNS에서 만나 현실 인연을 맺은 사람만 무려 만여 명.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하며 어느새 그는 SNS 소통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치가 쌓여가며 그의 책들이 탄생했죠. 보통 인터뷰라 하면은 이 기자나 어떤 특정인이 생각한 질문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내가 만약 이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내가 만약 이분이라면 어떤 질문 받으면 되게 유쾌하실까? 매번 유명하기 때문에 같은 어떤 분야의 질문을 받기보다는 좀 생뚱맞거나 어떤 엽기적인 질문을 하면 반응이 좀 더 다양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 찾기도 하고 또 인터뷰를 추천도 해주세요. 또 릴레이처럼 하듯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가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웃음, 궁금증, 느낌표. 이 세 개를 가지면 인터뷰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했던 건 아닙니다. 실전팔기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뭔가 무시나 어떤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거절당하는 부분이. 근데 오히려 승부욕이나 오기가 생겼던 부분은 열에 9은 안 만나줬지만 한 명씩은 꼭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 그 어떤 성취감이나 그분들이 오히려 열에 9명 분들이 이렇게 소통하거나 활동하지 못한 부분에 이상으로 반갑게 대해주시고 잘 이렇게 인연도 되시고 먼저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하시는 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며칠 후 그의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네. 코로나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멋진 곳에 계시네. 꽤 좋은 업무 파트너라는 두 사람. 청소년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제임스.리 대표와 청소년기 자존감이 낮았던 이창민 작가가 극복의 노하우를 알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사이랍니다. 강연이라든지 작년에도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튜터링하는 교육 지원하는 학습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 학교 다문화 학교를 위한 그 콘서트에서 그 키노트 스피치도 해주시고 앞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보여주며 강연을 해온 이창민 작가. 빠른 포기와 좌절보단 인내와 끈기, 희망을 알려주며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심어줬는데요. 어떤 죽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제 평소의 생각과 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반전이 되듯이 제가 이제 역발상이라는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내 평소의 삶이나 생각의 변화를 역발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된 대로의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런 기준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나 인생에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나는
그 10,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와 휴먼 빅데이터를 경험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가 기구까지 가려면 어차피 재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좀 기업이나 기관들이나 좀 이런 복지가분들, 후원자들이 좀 알아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를 쓰려고 하는데 SNS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숨겨졌던 소통의 재능으로 온라인을 진행하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픈 이창민 작가. 그 미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다들 오늘은 편하게 특별히 제임스 리 대표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게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SNS 자체가 온라인이잖아요. 이 온라인에서 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제안을 많이 받은 게 유튜브.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두 방향으로 채널을 이제 성격을 다르게 해서 미션을 좀 풀어보면 어떨까. 단체 기관에 대한 이제 SNS 작가를 넘어 SNS 문화인으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그 정보의 파도 속에 창직된 최초의 직업인 만큼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 생각하는 이창민 작가입니다. 저는 SNS 문화진흥원이 정말 특색이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면은 그 특색이 결국 기업들을 사회복지법인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런 재단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나 경제적인 가치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제도적인 한계나 어떤 그 부분적인 갭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민간하고 국가의 중간 역할로서 SNS 문화진흥원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SNS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며칠 후 퇴근 무렵에 이창민 작가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거운 발걸음, 대체 어딜 가는 길일까요? 여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신 당시에 제가 이제 간을 기증했던 병원이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프실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장례까지 치른 그런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SNS 작가가 되기 전부터 처음 책이 나온 후까지 모두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데요. 11년 전 간암 진단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의 간이식뿐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아들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아버지께 간의 절반 이상을 내어드렸죠.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고민도 해보고 용기를 내서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기증을 하게 됐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9년을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긴 한데 그때 당시 이제 9년 전 2000년대 이제 2010년 초반때 그때 이제 기증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되게 고마워도 하시고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의 기억부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줍음 많고 조금 서툴렀을 뿐인데 친구들은 그에게 폭력과 따돌림을 행해왔고 그렇게 20살 무렵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성장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며 불운한 삶을 포기하려 할 즈음 무심코 터놓은 SNS 글에 위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포기에서 용기로 바뀌어갔고
그렇게 만여 명을 만나오며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지만 아버지께선 처음에는 그의 길이 탐탁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작가라는 분야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안정적이고 뭔가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에 들어가기 원했는데 제가 그런 뭐 공부나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작가가 되고 활동할 때는 반대하시다가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알려지고 결과가 나올수록 심경의 변화가 바뀌시면서 뭐 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시고 많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SNS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자랑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랑스러운 아들로 빨리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열심히 내일을 살아갈 마음을 다지는 이창민 작가입니다. 다음 날 오전, 그가 조금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창민 작가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랜만에 뵙 아이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머리 잘랐네. 네, 머리도 자르고 그동안. 오늘 기사님 있어. 안녕하세요. 이쪽 앉아. 네, 앉으세요.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이 참 각별해 보이는 두 사람. 형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봬요. 아 진짜. 제가 이제 SNS 작가라서 이런 멘토나 멘티가 이제 분야로서는 제가 1호라서 없는데 그래도 다양한 활동이나 이렇게 SNS 친구 중에 멘토로서 또 도움도 주시고 저한테 이제 아버지처럼 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 김선우 복지TV 사장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창민 작가가 상경했던 8년 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처도 없이 무작정 SNS 친구들을 만나며 찜질방을 전전했던 그런 그에게 선뜻 지낼 것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분이신데요. 엄청난 안타까운 일인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책을 쓰겠다고 보니까 거기에다 100% 점수를 준 거지 내가. 아 얘는 의지력도 있고 정말 이 시대의 참 젊은이구나. 놀랬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그 거지나 이런 노숙자 분들한테 뭔가 도움 주는 것도 흔치 않은데 선뜻 본인의 집을 이렇게 쉐어해서 지내게 해주는 것도 흔치 않고 저랑 이제 막 오래도록 인연이 있거나 친한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제 진심과 꿈이나 어떤 열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집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지내게 해주신 분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이창민 작가가 몸담고 있는 SNS 문화진흥원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한 멘토. 그만큼 그에게 진심인 분입니다. 어찌 보면 외롭고 두려웠던 타지에서 만난 제2의 아버지와 같기도 하죠. 그렇기에 늘 그를 위해 진심 어린 쓴소리를 마다 않고 조언을 해주는 사이인데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 네, 지금 근데 내가 난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밟고 가라는 거지. 실속 있게 내실 있게 갔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셀럽이고 어떤 공인의 이 성격을 갖고 있잖아. 이런 인연들이 없었다면 최초 SNS 작가의 탄생도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이창민 작가의 또 다른 멘토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책을 쓰는데 늘 영감을 주시는 분이라는데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에 이어서 네 번째 책도 지금 준비 중인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도움 주실 분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연속 3권의 책을 성공시킨 데 지대한 도움을 준 그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형님 작업하고 계셨어요? 작업복이야. 마침 딱 너한테 주려고 글 하나 쓰고 있었는데. 아유 감사해요. 잘 왔다. 네. 그의 또 다른 멘토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1세대시죠. 한국의 전통 과못을 글씨로 녹여내며 살아 움직이는 서체로 유명한 이상현 작가입니다. 언제나 이창민 작가를 따뜻하고 포근한 미소로 반겨주는 이상현 작가. 둘의 인연 역시 SNS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창민 작가의 갑작스런 제의로 만나 우연히 만나게 된 첫날부터 그의 진심을 엿본 이상현 작가입니다. 그렇게 총 3권의 책 표지를 장식해주며 그의 베스트셀러에 힘을 실어주었죠. 책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부탁을 했을 때는 저부터도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로고 타이틀 얼굴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알수록 야 창민아 너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할 정도로 정말 3번째 걸음까지는 정말 뒤통수를 한 번씩 탁탁 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는 작업을 하는 저로서도 정말 호기심이 많아지고 또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늘 숙제를 주고 있는 이창민 작가인데요. 그냥 이번에 4번째도 좀 걱정인데 어떤 숙제를 줄지. 이상현 작가의 말처럼 그의 첫 출간 성적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솔함을 무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무려 3권의 책을 히트시키며 이목이 집중된 그는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답니다. 그 형님 처음 뵈고 첫 책 냈을 때는 완전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용기 멋있었지 그때.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게 책 내고 활동하면 할수록 약간 주변 사람을 약간 의식하게 되고 뭔가 내가 좀 더 노력 연출이나 포장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막 고뇌가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응원해주고 응? 정말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만 갖고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잖아. 음식도 취향이듯이 내가 맛있는 거를 즐길 때 같이 밥상에서 먹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차려준 이 음식이 맛이 없나? 하고 걱정하고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즐겨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이 뭔가 같이 가줄 수 있는 이 따뜻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 걸음을 같이 가주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는 진심이 듬뿍 담긴 이상현 작가의 조언에 문득 잠시 잊고 지냈던 초심을 깨달은 이창민 작가. 처음에 이제 저를 지금의 작가로서 있게 해준 이제 멘토이자 장본인이 옆에 얘기를 해주시니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좀 자극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 형님이나 이상현 작가님처럼 더 열심히 초심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 높은 곳에만 목표로 하고 올라가려고 했었구나. 실패도 할 수 있고 다시 바닥부터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창민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창민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응? 네가 선택한 이 길은 진짜 어떤 길이든 잘못된 길은 없대. 그러니까 한번 힘내고 한번 도전해봐. 네, 형님 이렇게 좋은 또 선물도 또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연애 좀 해라라고 쓰려다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마치 가족처럼 또는 친형처럼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위로하고 보듬어준 인연. 국내 최초 SNS 작가 이창민이 탄생하고 현존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런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며칠 후 SNS 문화진흥원 사무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상현 작가와의 만남 이후 줄곧 구상만 해오고 진전하지 못했던 네 번째 책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과연 그는 이번엔 어떤 책으로 또다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저는 원래 막 국어국문학과나 막 문해창작학부 이런 걸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처음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법이나 기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만의 생각을 일단 단어나 키워드들을 연상되는 것들을 쓰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느낌이나 생각들을 좀 길게 연상하듯이 푸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작가로서 정식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틀을 깨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던 이창민 작가의 책들. 특히 세 번째 책은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인터뷰를 보여주며 초기에 우려를 뒤엎고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이제 융합해서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주거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인식이나 선입견들이 책에서 무슨 영상이 나와, 어떻게 그런 컨텐츠를 3D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막 속초에서도 막 포켓몬 잡으러 가고 막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되니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 증강현실 AR 분야가. 그랬더니 이런 걸 책에 처음 접목한 사람이 누구야? 이창민 SNS 작가라는 사람이 이런 걸 했었네 해서 이제 2016년부터 반응이 좀 폭발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의 이름 석자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쉼없이 변주하는 삶을 살며 도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네 번째 책을 완성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SNS 분야의 최초의 사단법인을 만든 사람까지는 창립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SNS 디지털 분야의 이제 어떤 최초의 국가기구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SNS 관련된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선구적인 역할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큰 꿈 안엔 미래와 이상향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최초로 발돋움한 그만의 노하우가 밑거름이 되어 그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가고 있죠.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겁이거든요. 근데 그 겁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거부 반응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 자괴감 그런 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사회에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데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두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고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도전의 결과입니다.